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라는 질문에 딱히 답할 말이 없어서 뭐 그렇지 라고 해버렸습니다. 없는 것 마냥 묻어가는 이런 말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 걸까요?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 12월 16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네, 더 클래식의 뭐 그렇지 듣고 오셨습니다. 되게 20년 전 노래인데요. 좀 더 낙관적이지 않습니까? 같은 말이더라도 요즘 이런 얘기하는 건 왠지 좀 더 무거운 얘기일 것 같고 또 힘든 얘기일 것 같은 또 그런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윤도건의 보편적인 노래입니다. 오늘 12월 16일 월요일 방송이고요. 저 곡이 짧아서 저도 뭔가 그 마음을 좀 가다듬을 준비가 필요한데 뭐 괜찮습니다. 뭐 그렇죠. 네. 저희는 전하는 말씀 듣고 와서 여러분과 또 출첵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린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네, 저라는 말씀 듣고 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반가운 분들이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편에 출첵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니님께서 힘내란 얘기죠? 네, 감사합니다. 소잡사님께서 힘이여 솟아라 라고 그 만화 히맨 대사라 그래요. 근데 히맨 대사라면 그 뒤에 그게 붙어야죠. 힘이여 솟아라 그레이스콜. 그 회색 해골. 이 주문 이름이 힘이여 솟아라 그레이스콜이에요. 그리고 히맨 하면 또 그 우주의 여왕이 쉬라서 생각이 나는군요. 네. 개인적으로 그 이 두 만화에 나오는 그 뭐라고 그러죠? 전차라 그래야 될까요? 탱크라 그래야 될까요? 이 주인공이 타고 다니는 그 차가 있는데 그 바퀴가 되게 묘하게 생겼습니다. 그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요? 캐터필러 같이 생겼는데 그걸 그냥 이제 바퀴처럼 돌아가서 그 캐터필러 전체가 통으로 도는 좀 그런 이미지인데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지만 네, 안타깝게도 저희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기 때문에 아쉽군요. 이런 얘기하면 저도 좀 밤새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보람님께서 모두 힘내요. 저는 월요일부터 회식. 오늘 방송도 못 듣겠어요. 라고. 너무 슬프네요. 월요일부터 회식이라니.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긴 한데요. 그 회식 때 너무 힘들고 자리를 피하고 싶을 때 잠시 그 밖으로 나와서 취한 척 살짝 기대서 이제 국민 TV를 이어폰으로 듣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웃으면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취했구나 이러면서 구석에 앉아서 혼자 웃고 있어. 그럼 좋지 않을까요? 그러면 또 이제 시간도 빨리 가고 보기 싫은 사람도 안 볼 수 있고. 하나님께서 12월도 벌써 반이 흘러갔네요. 방송 듣고 힘이 불끈불끈 솟기를 바라며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힘이 좀 불끈불끈 솟으시나요? 어떻게 하면 좀 힘이 불끈불끈 솟을까요? 불끈? 되게 어렵네요. 어떤 게 불끈불끈하지? 여러분께 선물을 드립니다! 이런 거 하면 좀 좋을 텐데. 좀 그런 불끈불끈 하나요? 어떻게 하면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모님께서 너무 추워요. 덜덜덜덜덜. 잊지 않고 출석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관조님께서 성주에서 윤보편 출첵합니다. 추워서 더 힘든 한 주의 시작 모두 힘내세요. 맞아요. 힘든 이유가 추워서 그런 것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우면 그 몸에 힘이 들어가고 어느 순간 그 몸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목 주변 그렇죠. 그 무슨 근육이죠? 이게 승모근인가? 네, 그 목에 있는 그 근육이 뻣뻣해져가지고 마치 그 목이 짧아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죠. 그럴 땐 정말 이렇게 따뜻한 데서 몸 릴렉스하게 풀고 기지개도 켜시고요. 네, 스트레칭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님께서
자보 내용을 또 올려주셨어요. 너희들에게만은 인간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세상을 물려주고 싶었는데 너를 키우면서도 부끄럽게도 성적과 돈에 굴종하는 법을 가르쳤구나. 미안하다. 이제 너희 목소리에 박수를 보낸다. 라고 82학번 너희들의 엄마가 라고. 그렇습니다. 안녕들 하십니까에 화답하는 엄마의 자보에 울컥 눈물이 납니다. 정말 미안하고 부끄럽네요. 뭔가 모를 이 부추의식을 어떡하죠. 아무튼 윤보편을 들으면서 안녕치 못한 이 불편한 마음 달래보렵니다. 출첵이요. 그렇죠. 주말 동안 안녕들 하십니까 라는 자보 릴레이가 많은 화제가 되었는데 이런 것들도 또 올라오고 했군요. 그러게요. 안녕들 하십니까? 뭐 그렇지. 참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좀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나는 진짜 이제 기성세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씁쓸하기도 하고요. 나에게 묻는다면 뭐 그렇지 라고 하면서 쓰는 숨을 짓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그걸로 바뀌는 게 있겠냐마는 그러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래도 그래요. 좀 쉽게 뭔가 나는 그렇다, 난 이렇다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나서기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시생님께서 오늘의 꽃 당하옥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어우 꽃이 너무 선명하게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날고 싶은 토끼님께서 덕원님 출첵이요. 3년 썼던 폰을 보내고 새 폰으로 출첵합니다. 안드로이드 세상에서 헤매고 있어요. 폰 만지작거리면서 적응을 하면서 들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또 축하드려요. 새 물건, 오랫동안 정든 물건에 대한 정도 있겠지만 새로운 물건 받으면 사실 좀 기쁘고 신나는 게 사실이죠. 그쵸.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그것도 이제 막 들으면서 라디오 들으면서 조작할 수 있으면 이제 라디오 들으면서 이것저것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라케로님께서 저도 간만에 출첵이에요. 계속 듣고는 있었지만 퇴근길에는 손시려워서 게시판에 글을 안 남기게 돼요. 이 심정 저도 참 이해가 되네요. 장갑을 끼면 또 장갑으로는 요즘 스마트폰 조작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장갑을 벗기에는 너무 또 춥죠. 이 마음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네. 저도 그래요. 공릉동 아줌마님께서 빨래 널고 설거지 후에 덕원님 목소리 들으면서 잠시 휴식 취합니다. 시험 때문에 열공 중인 고딩아들과 함께 듣고 있어요. 여유 있는 시간이 좋군요. 와, 시험 공부. 그러게요. 벌써 기말고사 기간이 다가왔네요. 아마 대학생들은 시험이 다 끝났죠. 이제 거의 끝나고 이제 한 학기 또 1년을 마무리하는 또 순간인데 또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공부할 게 참 많지만 그래도 학교 공부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겠죠. 백마고지 아닌 것처럼 님께서 오랜만에 출첵합니다. 그러게요. 누구신지 잘 모르겠지만 반갑습니다. 제이님께서 오랜만에 퇴근길에 들으면서 출첵이요. 네, 반갑습니다. 저도 퇴근길에 함께 하고 싶은데 아쉽게도 저는 근무 중이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그렇습니다. 진짜 애청곡이라고 할 만한 그런 곡인데요. 둘 다 너무 좋아했어요. 특히 또 이승환의 그 세월이 가면 이게 콘서트에서 불렀던 버전을 그 라이브 앨범에 수록된 건데 제가 그 콘서트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 콘서트를 가기 위해서 예매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인터넷 예매가 없으니까 예매는 무조건 그 전화를 이용해서 했어야 했어요. 근데 당시 전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그 학교에 있는 공중전화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쵸. 그 당시 또 삐삐가 유행했기 때문에 학교에 딱 한 대 있는 공중전화는 그 쉬는 시간마다 줄이 아주 그냥 인산이네였죠. 그래서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전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됐습니다. 바로 수업 시간 중에 수업을 빼고 가서 전화를 하는 거였죠. 한 가지를 빼고는 괜찮은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반장이어서 차렷 경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게 제가 저희 반 팬클럽 회장이었기 때문에 제가 책임지고 8명분을 예매를 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전화로 예매를 했던 기억이 나고 너무 정말 감동적으로 보고 또 나중에 라이브 앨범도 구입하고 바로 그랬던 음반인데 오랜만에 들으니까
더욱더 또 그때 생각이 나고 그렇네요. 공유럽의 텅 빈 거리에서도 역시 그 노래방의 애창곡입니다. 지금의 윤종신 씨 목소리랑 많이 다르죠. 아주 그냥 앳된 그런 느낌인데, 저도 동전 2개일 때 전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또 남들 같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전화를 제일 많이 했을 때는 동전 4개였습니다. 40원. 공중전화를 가장 많이 쓴 때는 그때였죠.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때는 삐삐가 유행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중전화를 걸어서 이제 메시지를 확인해야 되는, 사소함을 확인해야 됐기 때문에 아주 많이 했었습니다. 참 근데 애매해요. 100원짜리를 넣으면 이게 20원이 남잖아요. 이게 참 아까웠던 기억이 납니다. 반대로 누가 20원 남겨놓으면 너무 기뻤고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하나님께서 덕원님 목소리 들어서 힘이 불끈불끈 쏟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오늘따라 나지스님께서 오늘 목소리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느낌이라서 덕분에 저도 힘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왜 힘이 들어갔을까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맨날 연습하거든요. 매일 연습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네요. 한동안 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적도 있었는데, 목이 좀 잠기거나 혹은 전체적으로 좀 다운된 적이 있는데, 정상 컨디션이 되니까 그동안 연습하는 것들이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냥 걸으면서도 막 간판 같은 거 읽으면서, 땡땡 삼겹살, 2인분? 2만원, 이런 식으로 막 읽으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별건 아니고요. 참 재밌죠. 어릴 때 한글 처음 익힐 때 간판들, 광고지들 보면서 그런 거 무슨 분식, 무슨 식당 이런 거 보면서 막 따라하던 그런 것처럼 그냥 보면서 읽으면서 광고 전단 같은 거 읽으면서 이런저런 연습을 해보는데 재밌더라고요. 신기하네요. 정말 나이를 먹어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곡 듣고 나서 오늘 오늘 소개를 안 했는데 2부에서 다들 아시는 공경 감독님과 함께 영화인디오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게 오늘 시작하자마자 뭔가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보통 오늘 좀 이상하게 얘기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우리 감독님을 제가 잠시 잊고 있었군요.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영화인디오 공경 감독님과 함께하는 영화 얘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약간의 방송 사고가 생겨서 순간적으로 놀라셨죠? 움찔했습니다. 가수의 귀를 망가뜨리는 것 아닙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한 주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네. 별일 없으셨죠? 예,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네. 슬슬 이제 약속들도 좀 잡히고. 네. 그렇네요. 그렇군요. 네. 어떤 약속들이 주로? 친구들. 그리고. 네. 소중한 인연들? 소중한 인연들? 어떤 네. 소중한 인연들? 이렇게. 있을까요? 궁금하네요. 일로 만났던 사람들도 있고요. 일로 만났지만, 이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싶은. 그렇죠. 이제 네. 일로 만나서 친구가 된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제가 도움을 받았던 분들도 있고, 네. 제가 도움을 또 드렸던 분들도 있고. 네. 그렇군요. 주로 어떤 쪽을 또 많이 기억나십니까? 도움 드렸던 쪽? 아니면 도움 받았던 쪽? 저는 아무래도 이제 항상 아쉬운 소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도움을 드린 경우는 아주 극소수고. 그렇군요. 주로 이제 도움을 받는 쪽이죠. 또 겸손한 말씀으로 제가. 겸손은 아닌데요. 그럴 수도 있겠고요.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말씀하시는 거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네. 또 제가 평소에 감독님의 인품과 어떤 그런 걸 아는 저로서는 이 겸손함으로 또 받아들여지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연말이라서 또 다들 바쁘실 텐데. 네. 이 와중에 또
영화 데이트 혹은 뭐 영화 보는 이런 기회도 더 늘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뭐 올 겨울에는 이제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들이 좀 상대적으로 좀 적은 것 같고. 맞아요. 뭐, 좀 저도 들어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네. 좀 이제 그런 아주 화려한 영화들이 좀 적은 대신에 네. 그런 뭐 한국 영화들도 많이 개봉을 하는 것 같고 그런 쪽으로 이제 여기저기서 또 영화 모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사실 그 연말 연시하면 그쵸, 그 데이트 무비들. 그렇죠. 네, 이런 것들 위주인데 이제 곧 크리스마스도 다가고 이제 일주일 남았네요. 열흘 정도? 열흘이 안 남았죠. 네. 뭐 개봉할 법도 한데 별 소식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바웃 타임이라는 영화가 이제 한 몇 주 전에 개봉을 해서 이제. 아니, 크리스마스 시즌 영화를 몇 주 전에 개봉했다고요? 그렇게 이제 뭐 좀 분위기를 몰아가려고 했는지 한 2주 정도 전에 개봉한 것 같아요. 일찍 개봉하는군요. 네. 저 그건 또 몰랐네요. 네. 그리고 로브 액츄얼리가 아니, 언제적 로브 액츄얼리가 지금 10년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재개봉하는 겁니까? 재개봉을 하는데 이제 개봉할 때는 그게 아마 중학생 이상 관람가 아마 이렇게 개봉했던 것 같은데. 그게 그 커플 하나가 빠지면서. 네. 그래서 19금 버전으로 다시 개봉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그, 에로무비라고 해야 되나요? 뭐, 봤는데. 네. 사실 뭐 에로라고 하기도 미안한. 성인물에 나오는. 설정이 성인물에 나오는 커플. 뭐 이런. 이라는 거죠. 네. 예. 근데 뭐, 우리 다 성인인데. 네. 성인 아닐 수도 있겠군요. 죄송합니다. 무엇을 기대하시든 그 이하를 보시게 될 겁니다. 네, 아무튼. 네, 되게 친절하게 또 김을 빼주시니까 되게 뭔가, 러브 액츄얼리는 그냥 러브 액츄얼리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영화죠. 그리고 좋은 영화죠. 하지만 또 이제 그 연말연시 너무 또 편중되는 것보다 막 어떤 영화 때문에 막 관이 전부 다 막 차 있다는 거, 이런 것보다도 다양한 영화 중에 그렇죠. 각자 취향에 맞는 또 좋은 나만의 어떤 영화, 혹은 나에게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골라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뭐 로맨스 영화 보라는 법도 없고요. 그렇죠. 또 좀 사회 비판적인 영화도 있을 수 있고. 그럼요.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뭐 안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뭐 그렇지만 뭐 아무튼 연말연시 또 재밌는 영화 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는 또 그러면 어떻게 좀 이런 우리 어떤 그런 걸 봤을 때. 그렇죠. 저희는 주구장창. 주구장창? 네. 오늘은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이 환경에 관련된 극영화 한 편과 인투 이터너티라는 제목을 가졌는데 이 정식 개봉된 영화는 아니고요. 그래요? 영원한 봉인? 뭐 이런 제목으로. 영봉? 그렇죠. 네. 영원한 봉인이라는 제목으로 영화제에서 좀 소개가 됐었던 다큐멘터리 한 편을 들어놨습니다. 둘 다 다큐멘터리군요. 그러니까 한 편은 극영화, 한 편은 잠깐만. 프라미스드 랜드가 극영화. 네. 둘 다 환경에 대한 환경에 내용을 가지고 있고요. 저는 환경에 대하면 다 극영화가 아니고 다큐멘터리일 거라는 그 선입견이 좀 있었나 봐요. 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영화 두 편, 또 연말연시 분위기와는 다른 또 우리만의 색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엘리엇 스미스의 Between the Bars 듣고 왔습니다. 오늘 이 노래 선곡을 하게 된 그 배경 혹은 뭐 저의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선곡하셨나요? 이 음악도 영화 주제 음악이었죠. 그 구디 헌팅이라는 영화에 나왔었는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 맷 데이먼이었었고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프라미스드 랜드라는 영화의 감독인 구스 반 산트가 역시 감독을 했었고요. 감독과 배우가 같은 영화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더 있는데요. 네. 이 구디 헌팅이라는 영화의 시나리오는 주연인 맷 데이먼 본인이 직접 쓴 영화입니다. 그 영화로 아카데미 각본상까지 받았고요. 멋있다. 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프라미스드 랜드의 또 시나리오도 직접 맷 데이먼이 썼습니다. 야, 진짜 멋진데요. 그 각본 쓰는 배우라. 굉장히 멋있는 배우죠.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뭐 생긴 것도 멋있지만 그쵸. 굉장히 그 사회 활동이라고 할까요? 뭐 참여하는 그런 참여형 배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그 사회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는 배우입니다. 멋지네요. 굉장히 멋있는 배우죠. 네. 그리고 액션에서부터 뭐 다양한 장르를 진짜 훌륭한 배우죠. 조행무진하는.
할 말이 없네요. 네, 오늘 영화 프라미스 랜드. 약속받은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약속의 땅 정도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에 관한 영화라는데 네. 사실 그 환경에 관한 그 영화라니까 어떤 느낌일지 잘 모르겠어요. 그 주제가 뭐 너무 좀 뻔하게 광범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이 영화는 사실 이제 처음 아마 영화를 보시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나게 될지 대략은 아마 짐작이 가능하실 소위 말하는 이제 뻔한 영화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하지만 이제 뭐 알아도 당한다고 할까요? 결론까지 진행되는 과정이 상당히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아주 훌륭한 연기와 더불어서 알지만 뭐 이렇게 결국은 당하게 되는 예측을 못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네. 보시다 보면 어떻게 진행될지는 너무도 이제 눈에 보이는 영화입니다. 네. 뭐 이런 대충 뭐 말하자면 그래서 뭐 그 남자와 여자는 결국 사랑에 빠지는군요. 하면 사랑에 빠지는 뭐 이를테면 그런 경우죠. 그렇지만 그걸 우리 눈을 뗄 수 없는 그런 영화군요. 네. 대충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영화가? 네, 이 주인공 이제 맷 데이먼이 맡은 스티브라는 사람은 거대 에너지 기업, 이제 글로벌이라는 거대 에너지 기업의 직원입니다. 글로벌. 네. 근데 이 스티브가 하는 일은 뭐냐면 그러니까 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는 지역을 찾아가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이제 개발권을 따내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약속의 땅이라는 곳은 아마도 이제 천연 자원이 묻혀 있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불을 준다든가 이런 느낌. 그렇죠. 뭐 만약에 우리 집 지하에 뭐 온천이 있다. 어우, 약속 받았네요. 네. 로또 맞은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작은 시골의 마을들이겠죠. 찾아가서 주민들에게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제 가스의 개발권을 따내는 그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한 번도 협상에 실패한 적이 없다고 해요. 굉장히 능력이 좋은데 그 이유를 이 스티브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시골 출신입니다. 그래서 시골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죠. 뭐를 필요로 하고 이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떤 것들을 필요로 할까요? 사실 잘 상상이 안 가는데 저는 뭐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저희는 이제 뉴스 같은 거 통해서 이런 거 많이 접하잖아요. 뭐 재개발지에 대한 그런 거 많이 접했는데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뭐 쉽게 말하면 이쪽 미국의 농촌 현실도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로 이 농업인들이 생활을 하는 게 대출과 그리고 정부의 지원 으로만 살아가는데 이게 뭐라고 할까요? 내년이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내년이 되면 더 대출을 많이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아니 미국도 그렇습니까? 미국도 그렇다고 이 영화 안에서는 나오더라고요. 아니 왜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입 농산물 때문에 국내 농산물 망한다 그러면서 뭐 이제 미국에서는 뭐 대량으로 뭐 재배하고 뭐 공장화 산업화가 돼 있다고 그렇죠. 얘기를 많이 듣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덕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농업은 어떤 농업이냐면 미국에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좀 보기 드문 뭐라고 할까요? 거대 농업 주식회사라고 할까요? 회사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비행기로 농사를 짓는. 이거 본 것 같아요. 농약 막 뿌리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뭐 옥수수를 거의 뭐 우리나라의 한 도만한 크기로 농사를 짓고 하는 데는 뭐 그런 데는 이제 정부 보조금이나 그런 거 필요 없이 이를테면 뭐 이제 콩이나 이런 유전자 이제 변형을 해서 단일 작물로 그냥 쫙 그렇죠. 뭐 잘 자라고 뭐 많이 맺히고 이런 작물들을 이제 재배하면 수익성이 높아지겠죠. 하지만 이제 영세 규모로 하는 농업인들은 이쪽도 현실이 비슷한 거죠. 그렇군요. 도찐 개찐이군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그냥 그렇게 설득을 하는 겁니다. 니네 이러고 있어봐야 결국은 거지가 될 건데 그럴 바에는 그냥 땅 팔고 나가게 하지 않냐. 부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능력을 인정을 받아서 이제 곧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부사장 승진을 앞두고 펜실베니아의 맥킨리라는 마을에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일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일이 발생하는 거죠. 처음은 굉장히 순조로워요. 뭐 마을 사람들을 이제 돈으로 이제 그 장밋빛 미래를 보여주고 그리고 또 마을의 어떤 유지라고 할까요? 어떤 그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는 또 뇌물을 줘서 이제 또 뒤로 일을 이제 원활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 듯한데 이 마을에 좀 이렇게 나이가 굉장히 많은 과학 선생님 한 분이 있으세요. 이제 그 과학 선생님이 이제 이 사람한테 그 스티브한테 물어보는 거죠. 가스 채굴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안전합니까라고 얘기를 물어봐요.
이제 거기서 대답이 탁 막히는 거죠. 안전하지 않군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데 네. 이 글로벌이라는 회사는 그 전에 가스 개발을 하면서 몇 개 마을가 이미 소송을 진행 중이고요. 물론 이제 소송에서 진 적은 없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지 않겠죠. 그렇죠. 아주 그 거대 기업과. 거대 네. 기업과 뭐 그 아주 비싼 변호사들을 또 대동을 해서 네. 또 그런 것들은 또 증명하기가 또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정말 그렇게 안전을 확신하냐고 묻는데 거기서 이제 이 스티브라는 사람이 실수를 하죠. 대답을 못 해요. 아, 약간 머뭇거리는 네. 건가? 거기서 이제 사람들한테 빈틈이 생기고 때마침 또 그 마을에 그 환경운동하는 젊은이가 한 명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네. 이제 지역마다 다니면서 이 글로벌이라는 회사와 싸우는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어떤 특유의 친화력을 이용해서 네. 마을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죠. 아, 그러고 나서 이 글로벌을 이 마을에서 쫓아내려고 합니다. 야, 대결구도가 좀 재밌게 됐는데요. 알고 보니까 이 그 과학교사라는 사람이 네. MIT의 무슨 석사 출신이고 네. 뭐 하여튼 물리학 박사고 아, 보잉에서 23년간 기술위원으로 근무를 했던 굉장히 과학적으로는 전문가인 거죠. 그래서 네. 교사는 취미로 하는 거고. 아, 정말요? 네.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던 거죠. 네.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 그 환경운동가 그렇죠. 친구까지. 제대로 된 적수를 만난 거죠. 아, 하지만 스티브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건을 성사시켜야 부사장으로 거죠. 승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스티브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음.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이제 호의를 보였다가 의구심을 조금씩 품고, 예, 네. 등을 돌리게 되면서 이제 그 진행이 되는 내용입니다. 아, 이거 흥미진진한데요. 네. 이게 또 3자의 그러니까 대결인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3자의 대결이었다가 네. 점점 이제 외로운 싸움이 되는 거죠. 아, 하긴 뭐 그쪽은 이제 좀 반대 그렇죠. 쪽인 두 사람이니까. 예, 영화 내용이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진지하게 말씀드렸지만 네. 웃긴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이 그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몇 대면이 허당기가 있다고 할까요? 아, 네. 실제로는 되게 잘 나가는 그 비즈니스맨이고, 그렇죠. 또 이제 그 항상 성사를 시킨 그 능력 있는 그렇죠. 사람이지만 빈틈이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아, 처음으로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네. 뭔가 이제 버벅거리게 되고 한 번 버벅거리니까 계속 그렇죠. 계속 엉키게 되고 아, 하긴 뭐 되게 환경 영화라고 환경에 관련 영화라고 네. 해서 좀 너무 진지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네. 되게 재밌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재밌고요. 이 맷 데이먼이 이제 여기서는 뭐 딱 들으셔도 이제 우리나라에 뭔가 대입을 해볼 수 있는 소지가 많죠. 뭐 재개발도 있고, 아우, 그렇죠. 네. 뭐 강정이나 요즘 문제가 되는 뭐 밀양이나 그리고 핵개발도 관련된 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어딘가에는 필요한 시설인데 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농업이라는 것이 좀 아무래도 미래가 좀 불투명하잖아요. 그렇죠. 맷 데이먼이 왜 이렇게 그 사람들을 설득을 하냐 하면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조그만 시골 마을 출신이었는데 네. 이 시골 마을이 이제 망하면서 이제 가졌던 땅도 이제 결국은 아, 이제 뺏기게 이 되고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좀 바보 같은 거죠.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본인의 경험이 있다 예. 보니까 환경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니는 어차피 있어봐야 거지밖에 안 돼. 니네 뭐 대출하고 네. 보조금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미래가 있을 거 같냐고. 결국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니네는 결국 거지가 될 거라고. 그냥 돈을 받고 떠나는 게 니네한테 현명한 일이야.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이미 겪어봤거든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그 결정하는 그 입장에서 그 순간에 놓이는 어떤 한 주체의 판단을 봤을 때 합리적인 판단이라는 게 어쩌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맷 데이먼이 제안한 또 그 스티브가 제안한 그게 진짜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 개인의 판단으로서. 네. 하지만 또 그 천연가스를 개발하다 보면 그래서 저도 이제 과정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스라는 게 네. 석유도 제가 그렇다고 알고 있긴 한데 가스라는 것은 이제 채굴 과정에서 이제 이렇게 땅으로 스미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주변에 어떤 오염. 그렇죠. 오염이 되고 네. 특히나 이제 가축들 같은 경우에는 뭐 죽어서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아. 그러니까 땅이 죽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 땅이 이렇게 죽나요? 네. 저는 이제 뭐 안전하냐고 그래서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혹시 폭발하나? 그러니까 이상했는데. 폭발까지는 아닌데 여기서 네. 그 환경운동가가 재밌는 실험을 해요. 아, 예. 이 책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제 그거를 이제
학교 애들 앞에서 이제 그걸 실험을 해서 보여주는데, 아. 뭐 예를 들면 채굴을 할 때 땅이 잘 안 뚫리니까 네. 화학 물질을 섞게 되고, 그 화학 물질로 땅을 뚫다가 뭐 가스가 섞이게 되면 그래서 불을 붙이는데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실험하는 그 이제 실험 모형이라고 예, 할까 예. 그것도 이제 아주 활발 못하는 걸 애들 앞에 보여주게 되죠. 아, 갑자기 그 생각나네요. 어릴 때 그 과학 시간에 저 비슷한 거 기억나요. 그 화산 화산 실험하는, 분출하는 걸 네. 비슷하게 시약으로 만드는 그쵸. 게 있잖아요. 가루 놓고 이렇게. 그리고 충격적으로 모래를 갑자기 뭐가 팍 타오르면서 네. 막 보면서 그런 충격 같은 게 있었는데, 와, 장난 아니겠는데요. 네. 또 영화니까 또 얼마나 잘 만들었겠어요, 그 장면도. 굉장히 좀, 그 장면도 좀 웃기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 영화는 환경에 대한 영화이기도 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로 우리 현실과 좀 대입해 볼 수 있는 소지가 좀 많이 있거든요. 농촌 영화 이런 면이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런 면도 분명히. 네. 그러게요. 농촌. 참. 이게 좀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그 경제 논리와 그렇죠. 어떤 그에 반대하는 입장으로서는 그냥 뭐 환경에 대한 거. 혹은 뭐, 원래 그랬으니까 난 그렇게 살고 싶으니까. 이런 건데, 왠지 이런 이유들이 좀 뭐랄까, 좀 부족한 느낌 들고, 왠지. 그래서 스스로도, 아, 그래도 개발, 뭐보다는 좀 원래 있는 게, 그대로 있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도, 딱히 뭐라고 제가 말로 하기 쉽지 않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그 인류는 지금 어느 시간, 그러니까 어느 세대보다도 네. 에너지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어떤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에너지를 줄여야지 음. 뭐 이런 이제 나머지 문제들도 해결이 될 텐데 이제 문제는 이런 거죠. 그 이제 글로벌이라는 여기서는 뭐 가상의 기업인데 네. 이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뭔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이제 아주 정확한 사실을 밝히고 그런 거에 대한 보상 같은 것들이 네. 이루어지면 이제 주민들도 더 뭐 생각을 더 해볼 수가 있겠죠. 근데 약간 뭐랄까, 은폐 혹은. 그렇죠. 굳이 얘기 안 하고 이제 좀, 어물쩍 넘어가려는 그런 게. 그러니까 편법과 때로 이제 불법을 이용해서 정보를 그렇군요. 차단하고 그리고 이제 속이는 거죠. 자기네들이 정보를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지만 네. 그걸 이제 말씀하셨던 듯이 이제 그거를 밝히지를 않는 거죠. 굳이 밝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 사실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정보가 모두 공개돼 있고 정말 토론을 하고 한다 해도 이견이 있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정보마저 제한을 한다는 네. 거는 사실 되게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그렇죠. 건데 이런 것들이 참 많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비슷한 것들이 많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네. 사람들이 이런 시설이 다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문제가 없다. 그죠. 깨끗한 에너지. 깨끗하고 안전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 그렇게 안전한 거면 예를 들어서 네. 국회의사당 옆에 핵발전소를 하나 지으면 모든 국민들이 이해를 할 거 행복할 아니에요. 텐데. 네. 예. 안전하니까 거기 지어놨겠죠. 뭐 청와대 옆에 맞아요. 짓는다든지 네. 그렇게 안전하면 거기다 지으라는 거죠. 그렇게 안전한 거면 뉴욕에서 가스 채굴을 하고 그러면 우리도 납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보면 꼭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하겠죠. 그러니까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뭘 반증해 주냐면 결국 안전하지 않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아직 밝혀졌든 밝혀지지 않았던 간에 네. 100% 안전한 거면 짓겠죠. 근데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자기네들도 확신이 서지 않으니까 주로 이제 도시에서 가장 먼 곳에 네. 그런 발전소라든지 어떤 그런 시설들을 짓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실 리스크라는 게 또 정말 모르는 부분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만 사실 소위 말하는 사회 지도층 혹은 뭐 이제 뭐랄까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 좀 리스크를 좀 노블리스 오블리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좀 가져야 될 텐데 어림도 없는 소리. 되게 어림도 없죠. 어림도 없는 소리죠. 네. 근데 어쨌든 네. 뭐 그런 이제 그거는 어떤 이제 그런 사실을 반증해 주는 거고 아무튼 정확한 정보를 주고 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토론을 하자는 거죠. 위험 요소들을 다 그렇죠. 밝혀주고 그리고 그에 이제 맞는 합당한 이제 보상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어쨌든 보상을 적게 해줘야지 이윤이 많이 남는 기업은 그렇죠. 원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위험한 것도 위험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매장량도 속이는 거죠. 원래 많은데
뭐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로 속여가지고 뭐 팝에 별로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먹고 떨어지든지 아니면 그냥 거지 돼서 죽든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를테면 뭐 이 지역 주민들이 왜 보상을 하면 다 보상을 줘야지 왜 그 일부만 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그 알박기라든가 뭐 그런 스토리는 없나요? 알박기가 뭐죠? 아니 쉽게 하면 그 네. 이 지역을 다 개발해야 되는데 네. 그 한 사람은 자기만은 죽어도 못하겠다라고 한다든가 좀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뭐 재개발 같은 경우도 네, 그 섬 같은 경우 네 모든 사람이 다 해야지 그 지구를 개발하는 건데 네. 이제 그러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뭐 빼고 개발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이런 자원 개발에도 그런 게 좀 뭐랄까요 좀 있는지 궁금하네요. 아마 이제 여기서는 이제 그 정도로 디테일하게 나오진 않는데. 아, 그래요?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주민들이 전부 찬성을 해야지 개발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좀 놀라운 반전이 하나가 있습니다. 야, 놀라운 반전. 네. 예상 가능하다면서요? 결론은 예상 가능하지만 그래요? 이제 그 결론으로 가는 과정이 이제 뭐 그렇다고 또 아주 또 뭐 깜짝 놀랄 반전은 아니고요. 네. 아무튼 알겠습니다. 굉장히 이제 소소하게 뭐 재미있게 보면서 환경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 네. 우리가 정말 지금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가진 걸로 할 수 있는 게 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프라미스 랜드 영화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두 번째 영화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 TV 네. 엘리엇 스미스의 미스 미저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노래도 역시 아까 말씀해 주신 고디런팅에 나왔던 노래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같은 감독과 같은 배우가 같은 각본가 물론 같은 배우긴 하지만 네. 또 뭉치는 건 어떻게 참 그 이색적인 것 같은데. 그렇죠. 이색적이지 원래 않나요? 이 영화는 네. 그 맷 데이먼이 감독 데뷔를 하려고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준비 기간이 좀 짧았고 그 내용상의 어떤 이견이 있었다고 해요. 뭐 제작자라든가 뭐. 제작도 그 맷 데이먼 직접? 본인이 했고요. 아, 역시 그 근데 헐리우드 이제 스타 정도면 할 수 있군요. 그 원래 이제 네. 이 원작이 있고 이제 맷 데이먼은 거기에 이제 각색을 했는데 뭐 하여튼 네. 그런 과정에서 뭔가 이제 조율이 좀 안 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감독 데뷔는 포기를 하고 네. 그 대신에 이제 본인하고 아마 궁합이 제일 잘 맞았던 감독이었나 보죠. 구스 반 산트에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이번에는 구스 반 산트가 연출을 하는 걸로 그렇게 정리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같은 배우와 같은 감독이 함께 지속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좀 흔한 일인가요? 굉장히 이제 페르소나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그쵸. 대변할 수 펜신이라고 있는. 하는데, 네. 뭐 예를 들면, 한동안 마틴 스코세즈하고, 누구죠? 로버트 드니로가 한참 또 작업을 하다가, 최근엔 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또 작업을 했었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봉준호 감독과 뭐 송강호 배우, 네. 뭐 이런 조합도 있고요. 몇 가지 조합이 좀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찾아보면, 뭐 미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각지에 많이 찾을 수가 있는데, 그렇죠. 네. 뭐 아무래도 감독 같은 경우에 좀 가장 이제 확실한 선택, 자기의 생각을 가장 잘 대변해주고 가장 좋은 이제 이를테면 시나리오를 쓰는 단계에서부터 또 이 사람을 놓고 하는 경우들도 많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안전하기도 하고 뭐 그리고 관객들 같은 경우에도 전의 조합이 좀 좋았으면 아무래도 좀 네. 좀 안정감을 갖게 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점에서 좀 많이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재밌네요. 네. 이치롭고 하긴 생각해보니까 한국 영화에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조합들을.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특히 또 사실 많은 분들이 저도 그렇지만 해외 영화, 외국 영화에서는 물론 뭐 알고 보면 그렇지만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국내 영화에서 그런 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 다음 영화로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 다음 영화는 인투 이터너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입니다. 영원한 봉인. 영원한 봉인. 네. 네. 왠지 안타 하나 안 내주고 끝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어떤 영화인가요? 퍼펙트? 네. 영봉이라 그러죠. 네.
이 영화도 환경에 대한 다큐멘터리고요. 뭐 간단하게 이제 이 영화의 좀 배경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절대 꺼지지 않는 불, 뭐를 상징하는지 아시나요? 원자력이요? 원자력이죠. 저 감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네. 해서 1900년대 이제 초에 네. 그 원자력의 이제 방사능의 개념을 이제 과학자들이 그 실험실에서 이제 발견을 하면서 네. 그런 농담을 했다고 해요. 이 원자력을 제어만 할 수 있으면 누군지 몰라도 지구 정복이 가능할 거다. 그 에너지가 무한대로 나오는 그렇죠. 느낌이니까. 네. 근데 불과 그 얘기가 나오고 나서 30년이 안 돼서 정말로 그 원자력을 이제 에너지원으로 하는 폭탄을 만들어냈죠. 그리고 제어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상 그거는 인간들의 착각이죠. 약간 삐끗하는 순간 이제 네. 또 네, 이런 왜냐하면 참사들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기 때문에.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렇지 않나요? 그게 한번 그 불이 붙으면 네. 그게 계속 반응을 연쇄 반응을 그렇죠. 하면서 이게 계속 타는 거잖아요. 그렇죠. 열과 방사능을 그러니까 내면서. 그 스위치를 내리고 나서 6개월 있다.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네. 꺼진다고 하더라고요. 꺼진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6개월, 그러니까 전원 단추를 누르면.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제 많이 아시겠지만 몇 년 전에 그 일본에서 대지진 났을 때 같은 경우에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노심이 융해돼가지고 그렇죠. 그 타고 있는 덩어리들이 계속 이제 끌 그렇죠. 수가 그러니까 없이 냉각수가 네. 유출이 되는데 네. 유출이 된다는 거는 이제 냉각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타는 거. 그렇죠. 그게 이제 전원을 꺼야 되는데 전원을 끄고 나서 6개월 있다 꺼지기 때문에 어쨌든 그 상태까지는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방사능을 이제 방출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냉각수가 이미 유출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원자력이 안전하다는 건 이제 안전하고 깨끗하다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네. 깨끗하다는 거는 탄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위 말하는 게 이산화탄소, 그렇죠. 온실가스가 예, 탄소가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깨끗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이제 원자력 발전 과정에 생겼던 그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아주 그냥 그 강한 방사능을 그렇죠. 내뿜는, 네. 이거는 뭐 눈에 뭐 보일 수도 있고 어쨌든 냄새나 이런 것들이 없지만 이게 얼마나 지저분한 거냐면 분해가 되는데 최소 10만 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고 사실 그것도 추측일 뿐이지 확실하진 않잖아요. 이론상 그 반감기라는 게 존재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원자력이 깨끗하다는 말은 일단 신뢰할 수 없는 말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안전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안전하면 국회의사당 옆에 원자력 발전소를 하나 지어보면 되는 거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하겠죠. 심지어 화력발전소도 안 지으려고 할 것 같은데요. 네. 네. 그래서 원자력이 안전하고 깨끗한 연료라는 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신뢰할 수 없다는 이제 공감대는 이루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특히 최근엔 더 그런 것 같고. 그렇죠. 국내에서도 이제 진짜 잘 관리를 해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정말 큰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불량품까지. 우리가 과학자는 신뢰할 수는 있죠. 과학자들은 잘 통제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과학자들은 이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통제되는 환경 하에서의 실험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건데, 네. 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진도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지진. 뭐 우리는 어쨌든 전쟁의 위협도 뭐 절대 배제는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인재라든가. 그렇죠. 인재도 물론 있을 수가 있고요. 노후화에 따른 어떤 그런 문제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제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원자력 발전을 포기를 하고 있고요. 뭐 그래서 이 영화는 이제 핀란드에서 네. 원자력 발전을 이제 옛날에 포기를 했고 핀란드는 포기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나온 폐기물들을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영원한 봉인하기 위해서. 봉인을 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과연 이 폐기물을 어떻게 봉인을 할 것인가, 어떻게 네. 이제 폐기를 할 것인가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일단 땅에 두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이제 불안전하죠. 네. 그래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냐면 그 핀란드에서 가장 안정한 지층을 이제 조사를 한 다음에 네. 그 땅에 500m를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5km를 들어갑니다. 500m 깊이에. 그래서 그 아래다가 거의 지하 도시와 맞먹는 이제 그 시설을 짓는 거죠. 이 깊은데 그 넓은 곳을. 네. 근데 거의 도시와 맞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폐기를 하는 것까지는 이제 그 봉인을 하는 것까지는 이제 네.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안전하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10만 년이라는 기간이죠. 그렇죠. 10만 년.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대략 한 10,000년이 안 된다고 한 7,500년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10만 년이면은 그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뭔가 좀 우리에게 있어서 큰 진화가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이 네.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이제 이 다큐멘터리가 결국 고민하는 지점은 뭐냐면 과연 10만 년 동안에 우리가 여기에 이 위험한 물질을 묻었다는 것을 어떻게 후세에게 알려줄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웬만한 물질이라면 그보다 더 일찍 소멸할 테니까요. 또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년이라고 하지만 네. 이거는 사실 영겁의 세월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가 지금 10,000년이 안 됐기 때문에 네. 10만 년 후에는 사실 인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모든 문명이 사라졌다가 원시인처럼 다시 태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보다 훨씬 더 네. 진화한 또 문명이 나올 수도 있고요. 야, 근데 이 철학이라는 게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네. 되게 철학적이네요. 굉장히 철학적이고요.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네. 우리가 어떤 논의하는 수준은 뭐 전력이 뭐 몇만 와트가 필요해서 뭐 몇 네. 년까지 뭐를 짓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수준이 아니라 과연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봉인을 한 다음에 그 네. 위에 X표를 쳐놓는 게 맞는 건가? 아니면 그 위에 땅으로 덮고 나무를 심는 게 맞는 건가? 애초에 모르게 하는 게 네. 맞는 건가? 그러니까 인간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는 궁금하면 열어본다. 궁금하면 열어본다. 네. 그리고 X표 쳐놓으면 보물인 줄 알고 덮어본다. 그래서 아예 인지가 안 되게. 그렇죠. 아예 이제 그냥 그 위에 마치 땅이었던 것처럼 사는 게 옳다는 주장이 있고요. 그렇네요. 이렇게 위험을 인지하는 것과 아예 인지하지 못한 채로 아예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안전할까? 그렇죠. 이런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류에 존재하는 모든 언어로 위험이고 그렇죠. 이것을 절대 열면 안 된다는 표시를 곳곳에 세우는 거죠. 그 오벨리스크라고 하죠. 그 기둥처럼 세워서 네. 알리고 또 문서로도 남기고 법을 또 제정을 해요. 그래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제 그 세대에 존재하는 기록물, 뭐 예를 들면 네. 종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또 지나면 새로운 또 기록 매체들이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계속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까지는 해서 최대한 만들어서 네. 남기는 게 필요하다는 법을 또 제정을 하기도 하고요. 우리 모아의 석상, 이스터 석상 같은 것도 다 알고 보면 그런 거 아닐까요? 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정말 그렇군요. 진짜 철학적이네요. 이거. 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아시겠지만 선진국이고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데 다큐멘터리 이제 후반부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중국이나 인도 같은 경우는 이제 뭐로 갈까요? 산업화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네. 그 사람들이 지향하는 삶은 어떤 서구의 삶을 지향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3초에 하나씩인가 4초에 하나씩 그 원자로 한 개씩을 만들어야지 그렇게 따라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인가요? 네. 사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지금 짓고 있죠. 아직까지 인구는 많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렇죠. 양은 말씀드렸다시피 네. 지금 현생의 인류가 어떤 에너지에 가장 의존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따라가는 이제 에너지원은 원자력밖에 없는 거죠. 가장 효율이 높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제 아직까지는 좀 이제 개발이 덜 된 그런 지역 사람들도 지금 이제 누리고 있는 많은 사람까지 아니더라도 뭐랄까 좀 개발된 곳에서 누리고 있는 정도의 그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죠. 전기를 같은 양으로 쓴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필요하다는 이제 거죠. 그렇게 어마어마한 원자력을 필요로 하는데 그런데 이게 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석유랑 마찬가지로 우라늄도 결국 자원이기 때문에 네. 파다 보면 언젠가 그것도 고갈이 된다는 거죠. 고갈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핀란드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을 시작을 했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온칼로라고 하는데 네. 그게 이제 핀란드어로 은폐 공간이라는 하이딩 플레이스라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온칼로를 지금 짓고 있는데 사실은 핀란드의 폐기물들은 온칼로에서 다 이제 할 수가 있지만 보관을 하지만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 정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핵폐기물 혹은 고위험성 폐기물들을 이제 저개발 국가로 수출한다는 얘기를. 끔찍한 얘기네요. 네, 뭐, 북한이라든가. 네. 북한. 네,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핵폐기물 얘기였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이, 여러 가지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핵폐기물을 분해하는 그런, 이제, 그런 과학 연구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또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론상으로. 네. 근데 거기 이제 과학자가, 물론 실제로는 안 되겠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초반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얘기 중에, 로켓에 실어가지고, 우주로 날려버리자, 뭐 이런 얘기도 있었대요. 그런 얘기는 되게, 농담 삼아, 혹은 뭐 이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뭐 방사능 운동이 심각하대. 네. 문제가 심각하대. 그러면 이제 한 번쯤 해볼 수 있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진지하게 논의를 했었던 것 같고. 실제로도. 근데 뭐냐면 이제 올라가는 도중에 터질 수도 있고. 터져서 뒤로 내리면 이제. 네. 터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바다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게요. 그러면 아주 그냥, 아주 큰 인류의 멸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야, 정말 그렇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때는 모르는데 진지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할수록 정말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게 다시금 느껴집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국민TV 네, 이스라엘 까마까올레의 오버 더 레인보우 그리고 What a Wonderful World 듣고 왔습니다. 이 노래는 또 어떻게 선곡하신 겁니까? 네, 이 노래도 구디런팅 이제 네. 아까 소개드렸던 프로미스드 랜드 감독이었던 구스 반 산트가 구디런팅을 만들고 네. 약간 좀 비슷한 컨셉으로 만든 영화가 있어요. 파인딩 포레스터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 그 영화의 주제곡으로 쓰였던 노래입니다. 저는 What a Wonderful World라서 이게 또 이제 영원한 봉인 네. 참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반어적으로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예, 뭐, 관련도 좀 있기도 해서. 네. 예. 골라봤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두 번째 영화, 영원한 봉인, Into Eternity. 네.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런저런 원전 문제, 이런 것들은 사실 되게 정치적인 차원에서 좀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이권도 있을 수가 그렇죠. 있고요. 이권이라든가 뭐 그리고 정치적인. 뭐 아직까지는 또 뭐 여름만 되면 전력난으로 또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분명히 뭐 필요하니까 뭐 정말 필요 없는데 정말 그 정도는 아니겠죠. 그 정도는 뭐 어쨌든 에너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에너지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바뀌어야지 그런 뭐 환경이나 원자력의 그 위험성에 대해서 더 목소리도 더 낼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와 더불어서 지금 뭐 뭐라고 할까요? 뭐 친환경 재생인지 네. 너무 얘기가 교과서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아무튼 확실한 거 하나는 원자력은 굉장히 좀 어쨌든 위험하고 그렇죠. 네. 깨끗하지 않은 에너지원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또 좀 안타까운 거는 그 논의의 중점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너무 좀 저열하지 않나. 네. 짝퉁 부품. 그러니까요. 네, 그런 불량 부품을 납품한 것 때문에 뭐 또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진짜 애초에 사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잘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때도 뭐 이를테면 뭐 원자력 수명이라든가. 네. 혹은 앞으로 계속 원자를 지을 것인가 이런 고민들 그리고 폐기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는 이 다큐멘터리를 처음 보고 뭐 환경에 대해서 뭐 생각도 좀 깊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또 잘 만들어진 다큐이기도 하지만 아니 생각하는 어떤 수준이 정말 이 사람들은 10만 년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 10만 년 안에 인류의 문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그리고 그걸 넘어서 인류가 과연 그때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언제쯤 이런 깊은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소위 말하는 철학이 좀 부자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여기도 적용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좀 철학까지 갈 것도 없고 뭐라고 할까요? 이 생각이 그냥 수준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영화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확산이 돼야겠죠. 다른 네. 나라도 확산도 돼야 돼. 왜냐하면 어쨌든 그 폐기물들을 사람이 사는 근처에 둘 수는 없잖아요. 위험하기도 하고. 아, 그렇죠. 뭐 아무리 우리가 국회의사당 옆에 두고 싶다고 하더라도 저희 집이라도 가깝기 때문에 네. 좀 저어되는 네. 것이 사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얘기를 계속 할 수 있고 이런 논의를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어쨌든 그쪽에서 그런 단초를 제공해 준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좀 많이 본받아야 될 점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어린 시절에 엑스포. 네. 대전 엑스포가 있을 때 그때 한창 이제 과학 붐이 일었었죠.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당시에 뭐 원자력이라는 책도 심지어 아동용으로 나왔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막 읽어보고 지금도 얘기 나누는 그런 지식들이 사실 거의 다 거기서 비롯된 건데 네. 거기도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뭐 정말 위험한 에너지원일 수 있지만 근데 마지막 그거죠. 과연 이걸 우리가 성장하면서 안 쓸 수 있을까? 우리는 자원도 없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우라늄도 국내에서 생산 안 되지 않나요? 수입하죠. 그럼 뭐 그럼 똑같은 건가요? 아닌가? 아니 뭐 단가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뭐 매장량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고 그쵸. 또 이제 그런 거 있겠죠. 다른 나라에서 위험해서 안 쓰기 때문에 그나마 좀 우리가 좀 싸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있는데 참 이게 말은 제가 웃으면서 했지만 이게 참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한번 사용이 된 연료를 재사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라 그러죠? 점화가 된 뒤에 네. 그게 만들어진 플루토늄을 가지고 또 한 번 더 이제 그렇죠. 한다던가 이런 게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재사용하기도 하고 폭탄을 만든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거군요. 이제 우라늄에 235와 238이 있는데 네. 뭐였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 중에 한 가지에 이제 중성자를 먹이면 이제 반응을 하면서 열과 그것들을 하면서 이제 플루토늄을 방출한대요. 근데 플루토늄도 역시 그게 가능하다고. 이게 핵융합이 아니고 핵분열. 그렇죠. 네, 핵분열을 하는데 이게 아주 폭발적으로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이제 플루토늄을 가지고 핵폭탄을 만든다. 이제 북한이 뭐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고로 제가 그 책을 본 게 한창 김일성 사병으로 되게 긴장감이 더해가는 94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북한에서 플루토늄 뭐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그 뒤로 심심찮게 나왔던 것 같아요. 요즘은 뭐 근데 오히려 그 핵무기에 대한 네. 우리 우려는 사실 되게 뭐랄까요 익숙해서 그런지 그렇게 큰 공포가 다가오지 않는 것 같은 게 참 웃지 못할 그런 좀 상황인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원자로들이 더 무서워지는 또 그런 상황이기도 하네요. 종국적인 발언을 하시면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그런 농담입니다. 네, 네. 그런 그렇죠? 것들이 참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네. 사실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돌리고 있는 원자로가 사실 더 위험할 수 있다. 그렇죠. 무섭죠. 굉장히 네. 무섭고 계속 있으니까. 네. 일본 원자력 그 발전소 사고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 수습이 제대로 안 된 거죠, 아직. 수습을 안 하고 있죠. 못 하고 있다고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밉기는 하지만 그네들이라고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건 아닐 테니까요. 또 그걸 이제 수습하러 가려면 또 이제 가는 분들에게 생명을 담보로 또 네. 해야 될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무인으로 뭔가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러기 쉽지도 않겠죠. 한계가 있죠. 얼마 전에 어느 예능에 보니까 네. 로봇가 계단을 못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로봇가요? 네. 관절 같은 게. 네. 그래서 그 계단 올라가는 로봇가 굉장히 획기적인 로봇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족 보행으로요? 네. 이족 보행은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캐터필러 같은 거 통해서 이제 그쵸? 가는 식으로 이제 하는데 굳이 이족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게.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 인간형 이제 팔이 있고 이제 이런 네. 작업이 필요한 데가 있어서 근데 올라는 가는데 네. 내려오지 못한대요. 그렇군요. 내려오는 게 무릎에도 많은 무리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왜 계단 혹은 산 같은 거 내려올 때 더 힘들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네. 로봇도 무릎이 아플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고통은 못 느끼겠지만 관절에 부하가 많이 올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영화 영원한 봉인 그리고 앞서서 프라미스드 랜드 두 영화를 얘기해봤는데요. 이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 참
좀 씁쓸한 것 같아요, 뒷맛이. 네, 씁쓸하죠. 왠지 나도 공범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렇죠. 우리 공범이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두 가지인데 공범인 거랑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까? 그래서 이렇다 할 명쾌한 답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인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거요? 나쁜 일을 할 때 모르고 나쁜 일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악의적인 건 아니죠. 그냥 모르고 하는 거니까. 하지만 모르고 하는 거는 이제 발전에 뭐라고 할까요? 가망성이 없는 거죠. 근데 알고 하는 거는 더 나쁜 짓이지만 사실 알고 하면 나중에 고칠 수 있는 여지는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렇죠. 우리가 시험이 있다고 생각하면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게 마음이 막 쫄깃쫄깃하면서 네. 뭔가 해야겠다는 그런 네. 마음이 들고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면제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서 우리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런 거. 이 환경이 이렇게 된 데는 분명히 우리 모두 다 공범인 건 맞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행동을 당연히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네. 어쨌든 행동하기 전에 고민과 생각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영화 영원한 봉인 그리고 프라미스트랜드 또 이야기 나눠봤고요. 네. 저희도 감독님과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기영 감독님과 함께한 영화인 리뷰 또 즐겁게 마쳤고요. 오늘 보편적인 노래 12월 16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오늘 또 주말 보내고 맞는 월요일이라 그런지 더욱더 반갑고 즐거웠고요. 또 우린 또 내일도 함께 해야 되니까요. 네. 편안한 밤 되시고요. 그럼 우린 내일 봬요. 더불어 행복